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토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7일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울주군 택시 사고의 탑승자들은 모두 지인 관계로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피해가 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낮 시간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택시 사고. 운전석과 조수석, 뒷좌석의 모든 에어백이 터졌지만 운전자를 포함한 탑승자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차량의 내부 블랙박스 복원 결과 탑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 했어요. 5분 다. 운전자를 포함해서 예, 조수석, 뒷좌석 3명까지 전부 다. 예, 다 안 했어요. 예. 탑승자 모두 70대 고령자로 초등학교 동창 등을 포함한 지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 블랙박스가 고장이 나고 사고 장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충돌음이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청소하는 중에 갑자기 크롱 소리가 크게 나긴 났어요. 갑자기 이제 밑에서 막 앰뷸런스 소리도 나고 소방차 소리도 나고 청소 끝나고 보니까 택시 한 대 그렇게 사고 나 있는 거고 사고가 난 동이 거리가 좀 오는데 사고가 난 곳은 한 카페와 연결되는 펜션 내부 도로. 펜션 관계자는 평소 펜션 이용객 이외엔 외부인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펜션 업주는 사고 차량에 탑승한 일행이 당일 숙박을 하지 않았고 내부 편의시설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고가 난 도로는 공간도 충분해 그동안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리를 크게 다친 70대 여성은 현재 위중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와 엑셀을 혼돈했을 가능성과 차량 결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분씩 불러가지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포렌식 지금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국가수에 보낼 거예요. 또 운전기사에 대한 부검을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방침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리자 울산 지역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성명을 통해 이번 구속 취소 판결을 탄핵 심판과 연결짓는 모든 시도를 규탄하며 검찰에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진보당 울산시당도 기자회견을 갖고 무죄 추정의 원칙과 사소한 절차상의 이유로 윤 대통령을 풀어준다면 증거 조작과 은폐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과 울산시 구군 당정 간담회가 내일 오후 3시 울산시당 5층 강당에서 열립니다. 올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지역 당정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지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김두겸 울산시장과 안효대 경제부시장, 그리고 구청장과 군수 등이 모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울산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대정부 전략과 울산시와 구군 현안 사항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하기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하면서 울산대학교 의대 정원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울산대학교는 울산대 의대가 올해 110명의 신입생을 모집했지만 이번에 의대생이 복귀하게 된다면 의대 정원은 다시 40명이 될 것 같다며 그렇게 될 경우 정부 지침에 따라 모집 요강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달 개소를 앞둔 동구 한마음회관 의대 학습 공간에 대해선 증원된 의대생을 수용하기 위해 강의실을 넓게 조성했지만 정원 조정에 따라 다른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울산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0일부터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은 중형 택시 기준 기본요금만 500원 인상되며 시간 거리요금과 할증요금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울산시는 이번 인상과 관련해 요금 인상 안내문을 택시 내부에 게시하고 조정요금이 미터기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비치된 요금 환산 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받도록 하는 등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울산 지역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 등의 증가로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울산 지역 가계대출은 3,151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배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일반 신용과 주식담보대출 등은 줄어든 반면 전세자금을 비롯한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60.4%로 커졌습니다. 울산의 카드 매출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한 언론사가 BC카드에 의뢰해 지역별 카드 매출 비중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카드 매출액의 45.2%가 서울에서 나왔고 울산은 1.2%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주사바늘을 재사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울산의 한 병원과 관련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비윤리적인 진료 행위가 드러나면 관계자를 엄중 징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해당 병원이 필러 시술 후 사용한 주사바늘과 의료약품을 재사용했다고 보도했으며 병원 측은 거짓 제보라고 부인했습니다. 울주군이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농지의 불법 성토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19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울주군은 이 기간 동안 도식과와 건축허가과 그리고 각 읍면이 합동으로 농지 불법 성토에 대한 현장 지도와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허가 없이 농지를 성토한 사례를 비롯해 원상 회복을 지시했는데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과 폐기물 등을 매립한 사례 등 1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농지 불법 성토에 대해서는 행정 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순찰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소비 침체로 손님마저 줄었는데 배달앱의 횡포까지 견딜 수 없어 문을 닫는 음식점이 늘고 있습니다. 3중고, 4중고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인데요. 폐업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은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전 울산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열었던 김모 씨는 최근 폐업했습니다. 임대료에 치솟는 물가와 인건비, 프랜차이즈 본사에 내는 수수료를 감당하기도 벅찬데 배달앱 수수료까지 더해지면서 운영할수록 적자였기 때문입니다. 배달앱 자체가 수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거의 10%에서 30%를 그냥 얘네들이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2만 원을 끊었다? 그럼 30%가 배달앱의 배민원이나 쿠팡이츠가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마이너스, 식자재 부담이랑 모든 걸 봤을 때 권리금이라도 받고 가게를 넘기려 해도 선뜻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김 씨처럼 폐업을 할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하지 못한다는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실제 폐업하는 데 든 비용은 창업 초기 대출받았던 소상공인 지원금 3천만 원에 가게 원상복구비 570만 원, 프랜차이즈 해약금 400만 원, 그리고 인터넷 등 각종 서비스 계약 해지 위약금 70만 원까지 더해 4,040만 원입니다. 대출을 받고 보통 시작을 하는데 이자만 갚는 형식이다 보니 나중에 되면 이제 원금이 남아있어요, 보통. 그러다 보니 폐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 원금 때문에.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회생이나 정말 파산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석 달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도 15만 5천여 명으로 1년 사이 4만 명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 기간 비자발적 폐업을 한 자영업자들이 받은 실업급여만 188억여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연입니다. 울산시는 제117회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이 일하는 도시,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여성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여성회관 등을 통해 여성의 취업과 창업 교육,
자기개발 교육, 직업 능력 개발 교육 등 384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여성 창업 지원존 설치와 여성 일자리 박람회 개최, 여성 친화기업 지원 확대 등 울산형 여성 취업과 창업 특화 사업을 추진해 여성 일자리 창출과 지역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이 세계 여성의 날 117주년을 맞아 모든 성별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천 교육감은 어제 서한문을 통해 성평등은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라며 아이들이 서로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하고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울산시 교육청은 어제 여성의 날 행사를 열고 직원들과 함께 직장 내 성평등 문화 조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60세 이상 시민으로 구성된 여성안심 순찰대의 올해 발대식이 어제 시의회 시민홀에서 열렸습니다. 여성안심 순찰대는 최근 증가하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올해부터는 순찰대원을 지난해 22명에서 50명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 순찰 대상 지역도 기존 8개 지구대와 파출소 관할 지역에서 16곳으로 확대하고 49개 읍면동을 3인 1조로 주 5일 야간 퇴근 시간대까지 연장 순찰합니다. 울산울주 세계산악영화제가 영화와 어우러진 창작극을 공모합니다. 이번에 공모하는 창작극은 지난 2015년부터 이어져 온 세계산악영화제의 상영작 가운데 단편 영화를 활용해 구성하는 작품이어야 하며 연극과 무용, 전통예술 등 장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공모에는 울산시에 소재하고 어린이 청소년 공연을 개발 제작하는 등록단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종 선발된 한 개 팀에는 최대 1,000만 원의 창작지원금이 지급되며 오는 9월 열리는 제10회 산악영화제 기간에 작품이 공연됩니다.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이 어제부터 생태관 인근 선발교 일대에 어린 연어 44만 마리를 방류합니다. 태화강 생태관은 지난 2016년 개관 이후 연어 자원 회복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어린 연어 방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화강 생태관은 어제 방류 시연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태화강 어린 연어 방류 체험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창의적인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올해도 10개 팀의 공무원 연구 모임을 선정해 연구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공무원 연구 모임은 쉽고 정확한 버스 안내 시스템 구축과 공공외벽 미디어 파스드 적용 방안 연구 등 공무원들의 현장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 과제를 선정해 이달부터 11월까지 연구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이 가운데 우수 연구 과제를 선정해 시상하고 시정에도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00년부터 공무원 연구 모임을 운영해 120개 우수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106개 과제는 실제 시책에 적용했습니다. 울산시의 통합방위 실무위원회가 어제 시청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지난해 통합방위 추진 실적과 올해 계획보고에 이어 이달 말에 개최 예정인 지방 통합방위 회의에 대한 사전 실무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매분기별 통합방위 협의회를 개최하고 충무훈련과 을지연습, 여성 민방위 대장 병영체험 훈련, 시민과 함께하는 호국 안보체험 등을 통해 내실 있는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새학기를 맞아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청소년 유해 환경 점검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민생사법경찰과 직원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주변 편의점과 문구점, 청소년 유해업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합니다. 특히 레이저 포인터 등 청소년 대상 유해 물건이나 유해 약물 판매 행위,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배포 게시 행위,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고용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